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7월 7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8.29 전당대회. 오늘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한 이낙연 의원이 먼저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죠. 그런데 당내에서는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이번 전당대회가 산무 전당대회로 흐르고 있다며 고민이 커지고 있다는데요. 과연 뭐가 없다는 걸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8월 29일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오늘 오후 국회에서 출마 선언문을 발표하고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전당대회는 김부겸 전 의원과 함께 양자 대결 구도로 굳어지는 분위기인데요. 이 전대 흥행가도에는 빨간불이 들어와서 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전당대회에서 필수 코스였던 예비 경선도 대규모 인원이 운집하는 현장 집회도 온라인 당원들 사이에 팬덤 현상도 없는 산무 전당대회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이 전당대회가 자칫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준비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전당대회 규모와 일정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데다 구도마저 양자 대결로 굳어진 탓에 역대 가장 조용하고 엄숙한 전당대회가 될 판이라며 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면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행사로 만들 수 있는 여러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에 치러질 민주당 전당대회는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전당대회로 준비가 되고 있다고 하죠. 함성과 환호가 없는 조용한 전대지만 열기만큼은 뜨겁게 띄울 묘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정부가 잡으려면 하면 할수록 더 오르는 집값 때문에 요즘 부동산 정책이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을 내놓은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과 정치권에도 다주택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거론되면서 정책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야 인사들이 한 목소리로 이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를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부의 고위공직자라든가 국회의원들이 다주택자여서 많은 부동산 정책 집값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 그런 의지가 있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현재 고위공직자들이 약속한 대로 국회의원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건 자격 문제예요. 자기 손이 깨끗하지 않은데 만질수록 더러워지죠.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과 야권의 차기 잠룡으로 꼽히는 원희룡 제주지사. 두 사람은 최근 서울 반포동 아파트 대신에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문제를 비판하면서 국회의원들도 다주택의 경우 집을 팔아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같은 여당 인사인 노 실장에 대해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해서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김 의원은 현재 당내 의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황에 대해 당 차원의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주택 의원들은 금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원희룡 지사도 권력을 행사하려면 자기 손부터 깨끗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에 지난 2007년 자신이 내놓았던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 신탁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공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쯤 21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공개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때 정부 여당의 인사들이 정책 기조에 맞춰서 부동산을 처분했는지 또 야당 의원들의 현황은 어떤지 중간 점검을 하게 될 텐데요.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설득시켜야 할 여야 정치권의 솔선수범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이 현 정부 후반기를 책임질 외교 안보라인 인사를 발표하면서 교착 상태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개선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여야는 벌써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통합당은 국정원장에 내정된 박지원 후보자를 집중 타깃으로 송곡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문 대통령의 이번 외교 안보라인 인사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은 국정원장 후보로 내정된 박지원 전 의원이었습니다. 여당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비문 인사로 파격 발탁이라 평가를 받았는데요. 여권에서는 탕평 인사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를 국정원을 망치는 잘못된 인사라고 비판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 화력을 쏟아부을 태세입니다. 박 후보자가 6.15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대북 송금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형이 확정됐고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당국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과거 행적이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통합당 주장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 정보위원을 4차례 한 것과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면서 박 후보자는 국정원장을 맡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정보위 간사를 맡은 하태경 의원은 북한 인권법 저지와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반성문부터 제출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통합당의 정보위와 외통위 위원들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대북 정책 방향을 따져 묻겠다며 청문회에서 송곡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네, 박지원 후보자는 의원 시절 특히나 청문회 공격수로 유명세를 떨쳤던 인물이기도 하죠. 공격수에서 수비수로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된 박 후보자가 과연 청문회 문턱을 잘 넘어서고 국정원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